안녕하십니까. 상대패 훔쳐보게 캠프킹 김창우입니다. 자, 오늘이 이제 화요일입니다. 자고 일어나면 이제 전쟁이 계속 시작이 되고 있죠. 일주일이 상당히 빠르게 지나가고 있다.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됩니다. 오늘 날씨가 많이 풀렸습니다. 그러나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굉장히 심하죠. 건강에 유의하시는 그런 어떤 날씨입니다. 지금 시장이 전반적으로 큰 변곡점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지금 시장의 변곡점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시장의 변곡이라는 것은 그동안 지수가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왔는데 변화의 가능성이 상당히 모색이 됩니다. 선물옵션 공부를 저와 같이 꾸준하게 잘 하신 분들은 그런 어떤 시장의 어떤 변화가 오고 있다라는 모습을 여러분 스스로 좀 체득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어쨌든 여러분 잘 한번 살펴보시고 잠시 후에 저랑 같이 선물옵션 여행을 잠시 후에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이캔드 선물 옵션. 자, 오늘 옵션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주제 나가기 전에 지난 시간에 또 벌써 일주일 흘러버렸으니까 지난 시간에 어떤 내용들이 공부가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고 나서 오늘 주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강의 키포인트입니다. 화면 보시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자, 복습 한번 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운 내용이 뭐냐냐.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한번 보면 일단은 옵션 시장의 운영제도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배웠죠. 옵션 시장의 운영제도. 선물의 가격승수. 이 가격승수는 상당히 중요합니다만 약속이기 때문에 뭐 구태여 외울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든 공부라는 게 외워서 되는 게 아니죠. 어쨌든 이 가격승수라는 게 뭐냐라는 것만 좀 아실 필요가 있는데 가격승수는 포인트를 돈으로 환산하는 작업이다. 선물의 가격수는 50만 원이고 옵션은 10만 원이었다. 그 다음에 이제 사고 파는 가격이 중요하죠. 한 틱의 단위. 뭐 주식 같은 경우에는 저가주인 경우에는 뭐 10원 단위. 그 다음에 비싼 경우에는 뭐 500원 단위, 1000원 단위 이렇게 되죠. 마찬가지로 선물과 옵션에도 약속이 있는데 선물은 호가 단위가 한 틱이 얼마라고 그랬죠? 호가 단위를 틱이라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식은 이제 뭐 10원 단위, 100원 단위, 500원 단위, 1000원 단위 이렇게 서로 약속이 되어 있고 선물 같은 경우는 한 틱이 25,000원이라고 그랬죠. 0.05포인트. 0.05포인트. 그게 이제 돈으로 환산하면 25,000원이죠. 승수가 50만 원이기 때문에 0.05포인트 곱하기 50만 원. 자, 옵션은 저가주와 고가주가 나눠지는데 저가주인 경우에는 한 틱이 0.01포인트. 그러니까 그 0.01포인트를 가격 중수로 곱해보면은, 1,000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고가주, 30만원, 3.00을 돈으로 환산하면, 3.0포인트를 돈으로 환산하면, 거기다 10을 곱하면 30만원이 되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옵션은, 30만원 미만이고 어떤 옵션은 30만원 이상이 된다는 건데,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호가 단위가 한 틱이 5,000원이다. 그러니까, 옵션에서는 한 틱만 먹어도 고가주 같은 경우는 5,000원이 이익이라는 거죠. 10틱을 먹었다. 그럼 5만 원이 되는 거예요. 100틱을 먹었다. 5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선물과 옵션이 주식에 비해서 레버리지가 상당히 높다. 레버리지가 높다는 거는 양면에 칼을 가지고 있다. 양면의 날이죠. 득이 있으면 실이 있고 실이 있으면 득이 있다는 건데 레버리지가 높다. 작은 증거금으로 큰 수익을 낼 수 있다. 이게 이제 레버리지 효과라는 건데, 이 지렛대 효과. 이 지렛대 효과를 긍정적으로 봤을 때는 작은 돈을 큰 돈을 벌 수가 있는 찬스가 그만큼 크다는 거고, 반대로 매매를 했을 경우에는 손실도 크다는 거죠. 그래서, 수익과 리스크는 항상 비례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익이 큰 곳에서는 반드시 위험이 크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로또 복권 1등 당첨되기 위해서는 한두 별 따기죠. 번개 맞을 확률보다 더 크다는 거죠. 대신에 당첨되면은 인생 바꾸는 거죠.
그 돈으로 인생 바꾼다는 거, 그래서 제가 좀 말씀 표현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돈으로 인생 바꾼다. 글쎄, 뭐, 어떻게 보면 용납이 되지는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자본주의 세상에서 돈이 또 제2의 생명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한 점을 여러분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내온 게 또 이제 옵션의 행사 가격과 프리미엄. 행사 가격은 아파트의 평형별 딱지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프리미엄은 옵션 가격이다. 그러니까 프리미엄은 쉽게 얘기해서 옵션 가격인데, 그걸 왜 프리미엄이라고 굳이 붙였느냐? 이 프리미엄은 기대가치이기 때문에 그렇죠. 기대가치. 거기까지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옵션의 종류는 권리를 중심으로 했을 때는 콜옵션과 풋옵션. 그러니까는 콜옵션은 지수가 상승할 때 유리한 상품, 풋옵션은 지수가 밀릴 때 유리한 상품. 그 다음에 이제 시장 가격을 중심으로 해서 등가격, 내가격, 외가격. 이제 오늘 이제 집중적으로 공부할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에 거의 등가격, 내가격, 외가격, 소위 말해서 시장 가격을 중심으로 하는 내용 부분에 대해서 잠깐 개념 정도, 정의 정도만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이제 오늘 시간을 맞았는데 오늘은 대부분의 내용들이 이 시장 가격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야기가 전개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어쨌든 간에 우리가 선물과 옵션을 공부하는 이유는 궁극적으로는 주식 매매를 더 잘하기 위해서다. 제가 이제 선물 시장, 선물 첫 강의 때도 얘기했고, 선물 마지막 강의 때도 얘기했고, 옵션 첫 강의 때도 얘기했고, 지금 이제 진행 중일 때도 얘기합니다만은, 이 네 번째 부분. 왜 우리가 선물 옵션을 공부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는 제가 항상 달고 나옵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나는 주식을 하니까 선물 옵션 몰라도 된다. 이제 그런 시장에서 끝났습니다. 나는 선물 옵션 하니까 주식은 몰라도 된다. 그런 시장은 끝났습니다. 이제는 주식과 선물과 현물이, 주식과 선물과 옵션이 유기적인 관계로 맺어가고 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주식을 매매할 때 우리나라 주식만 알면 안 되죠, 이제는. 예, 미국 시장도 알아야죠. 유럽 증시도 알아야죠. 이제는 커가는 중국 증시도 알아야죠. 대만 증시 알아야 되겠죠. 이제는 우리나라 어떤 한 군데만 국한돼 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죠. 결국은 주식 매매를 더 잘하기 위한 거다. 자, 이게 지난 시간 강의 키포인트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주제는 어떤 내용의 주제로 오늘 여러분 같이 선물 옵션 같이 여행을 떠날 것인지 오늘의 주제 확인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의 주제는 화면에 나갔습니다만은 행사가격과 시장가격. 주로 이제 시장 가격과 관련된 부분들을 오늘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립니다만은 공부, 이론이 그냥 이런 공부로 끝나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시간 낭비죠.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곱하기를 배우는 이유가 뭡니까? 나누기를 배우는 이유가 뭡니까? 곱하기 나누기 배우기 전에 뭐를 먼저 배우느냐? 더하기, 덧셈과 뺄셈을 먼저 배웁니다. 2가 100개가 있습니다. 저학년일 때는 2를 100번 더합니다. 2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해가지고 100번 더해서 합이 200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100번 더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죠. 그러나 이제 고학년이 되게 되면은 2를 100번 더하지 않고 2를 바로 곱하기 100을 해버립니다. 딱 한 번 계산으로 200이라는 답이 딱 나옵니다. 그 얘기는 기초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처음부터 2 곱하기 100이 200이라는 걸 답을 안다면 덧셈 배울 필요가 없죠. 2 곱하기 100이 바로 200이라는 거. 곱셈을 바로 배웁니다만은 곱셈을 해결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기초 부분, 덧셈과 뺄셈을 공부하고 곱셈과 나눗셈 공부하고요. 더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이제는 뭐 좀 더 깊은 학문으로 공부하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이론을 단순히 이론으로 끝내버리게 된다면은 지금 여러분 이 시간 차라리 드라마를 보는 게 낫습니다. 자본주의 세상에서 재테크해서 좀 더 나은 수익을 내기 위해서 이 시간 공부를 하기 때문에 좀 더 이론과 실전, 항상 공부를 할 때는 이론을 공부할 때는 저게 실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라고 생각해 주시는 거하고 그냥 그렇구나 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하고는 지금으로는 아주 작은 차이가 됩니다만은 이 작은 차이가 뭉치게 되면은 굉장히 큰 차이를 나타낸다라는 부분을 꼭 다시 한번 여러분께 상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아까 그 서두에 이제는 주식시장만 알아서는 되지 않는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언급을 하겠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지금 시장을 보게 된다면, 크게 본다면 주식시장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물시장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옵션 시장이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당연히 기업을 바로 매매를 하기 때문에 이걸 기초자산 시장이라고 하고요. 기초자산. 그 다음에 이 주식시장으로 인해서 파생된 시장. 그게 바로 이제 선물과 옵션 시장이다. 물론 이제 이거 이외에 채권 시장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유가라든지 농수산물이라든지 금이라든지 이렇게 원자재를 매매하는 상품 시장이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은 아주 밀접한 연관성이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일단 논외로 한다면 직접적으로 우리가 매일매일 9시에 HTS를 열면은 이 세 시장과 부딪히게 됩니다. 주식시장과 선물시장과 옵션시장. 그런데 제가 아까 어떤 말씀 드렸냐면 나는 주식을 하니까 난 선물 옵션 몰라도 돼. 딱 한마디만 제가 말씀드리면 천만의 말씀입니다. 만만의 콩떡이고요. 왜 그러냐? 주식시장과 선물시장에 매개체가 있어요. 그 매개체가 뭐냐? 기계시장이죠. 자, 원색적인 표현을 쓰는 겁니다. 자, 기계시장, 여기서 말씀드리는 기계시장은 뭘 얘기하는 거냐? 프로그램을 얘기합니다. 프로그램을 모르고 주식을 논한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주 제가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프로그램이 만약에 매수가 들어온다.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는 날은 여러분이 만약에 단타를 친다 하더라도 어떤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되느냐? 대형주를 매매해야 됩니다. 가끔 어떤 분들이 그럽니다. 근데 제가 이제 지수를 매매하는 선물 옵션 멘토인데 선물 옵션은 제껴놓고 종목 얘기만 계속 합니다. 뭐 대화를 하더라도 뭐 토론을 하더라도 종목끼리만 얘기를 하고 밖에 비가 오고 있는데 자꾸 비 맞으러 나가는 거죠. 그게 바로 잘못된 인식이라는 거죠. 주식시장을 따로 떼놓고 생각하는 거죠. 선물옵션은 이건 투기시장이다. 별개의 시장이다.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런 분들은 투자에서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건 장담합니다. 더 잘하기 위해서, 주식 매매를 더 잘하기 위해서 이 두 시장은 반드시 공부가 돼야 된다. 그래서 이제 뭐 지금 MTN 방송국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대부분의 방송국들이 보면은 시간의 편성이 대부분이 주식 쪽에 포커스가 다 맞춰져 있죠.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종편도 생기고 그래가지고 각 그 방송국에서 하루에도 몇 수십 종목, 수십 종목, 작게는 한 3, 40종목 중에서부터 많게는 한 100종목 정도가 무료 종목들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냥 TV만 키워보면 증권 TV만 채널만 틀어놓으면 각 전문가들이 나와서 선물 멘토들이 나와서 종목들을 다 뿌려댑니다. 물론 막 뿌린다는 게 아니고 나름대로 분석해서 뿌리죠. 여러분들 이제는 그 옛날에 그 뭡니까 연예대상에서 대종상에서 얘기를 했나요? 그 모 배우가 다 차린 밥상에서 나는 숟가락만 얹었다. 맞습니다. 그 전문가들이 종목 애널리스트들이 종목을 쫙 분석을 해놓으면 여러분들은 숟가락만 얹어서 건져서 여러분이 마음에 맞는 것만 취하시면 됩니다. 그만큼 여러분이 이제 정보의 어떤 주에 눈만 뜨고 TV만 키면은 정보가 아주 넘쳐나는 겁니다. 거기서 여러분이 맞는 것만 고르시면 됩니다. 이제 가끔 어떤 분들 그럽니다. 보면 저는 웹서핑을 잘 안 합니다. 왜? 욕먹기가 싫어서. 그 제가 가끔 보면은 연예인들 보면은 그 우울증으로
참 이런 말 뭐합니다만 우울증으로 운명을 달리하는 그런 연예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상당히 참 아쉽습니다. 안타깝고요. 나이 어린 친구들이 제 피워보지도 못한 상태에서 참 잘나긴 얼마나 잘났습니까? 근데 그런 친구들이 자살하고 근데 그 이유들이 상당수가 그 연예인이라는 또 뒷면에 이면에 보이지 않는 그런 또 아픔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 얘기 뭐냐면 진짜 악플 같은 거 많이 있죠. 여러분 악플 너무 남발하지 마십시오. 저도 뭐 아주 작게나마 어차피 뭐 이 얼굴로 제가 이제 방송을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작은 악플 하나가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입니다. 물론 뭐 어떤 분들은 대범하게 넘기시는 분도 있고, 뭐 저는 대부분 넘깁니다만은. 근데 간혹 가다 보면 이제 악플이 하나씩 둘씩 달립니다. 근데 안 읽어볼 수는 없죠. 또 읽어보면 그 좋은 내용이면 막 힘이 납니다. 아하, 이분들이 나를 굉장히 아끼시는구나. 내가 더 열심히 해서 하나라도 더 전달해야 되겠다. 이런 어떤 마음을 들게 하는 그런 리플이 있습니다. 정말 감사하죠. 그런데 이제 간혹 하다 보면은 이제 악플들이 달려요. 뭐 어쩌고 저쩌고. 네가 추천한 종목은 뭐 어쩌고. 너는 장을 앞으로 어떻게 봤는데 네 반대로 장이 간다. 그럴 수가 있죠. 당연히. 만약에 내가 추천한 종목이 현물 전문가들이 추천한 종목들이 100% 다 맞는다면 그 사람들이 사람이 아니죠. 신이죠, 신. 개구리 뛰는 방향, 바둑 대마가 잡히는 방향, 주식 방향은 아무도 모른다는 거 아닙니까? 며느리도 모르고 시엄마도 모른다는 게 아닙니까? 근데 거기서 100% 다 맞춘다는 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만약에 그런 능력이 있다, 그런 매매 기법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분은 거부가 되어 있는 거죠. 시장은 확률 게임입니다. 조금 접근해 가는 거지 100% 맞출 수는 없습니다. 근데 100% 맞지 않는다. 어떤 분이 예를 들어서 어떤 업종, 어떤 종목을 추천하면 마음에 맞지 않으면 그 종목을 안 사면 되는 거예요. 굳이 거기다 악플을 달 이유는 없다는 얘기죠. 그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뭐 지금은 뭐 그런 걸 조금 대범하게 넘깁니다만은 어렸을 때, 조금 더 어렸을 때 이제 그런 악플들이 좀 달리게 되면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 이후로 악플이 있고 나서 그 이후로는 웹서핑을 전혀 하진 않습니다. 제가 쓴 글에 대해서 리뷰도 하지도 않고 리플도 읽어보지도 않습니다. 물론 그 악플도 어떻게 보면 관심의 대상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여러분 좀 꼭 저뿐만이 아니고 현물 전문가들한테 여러분 좀 기운을 북돋아주는 그러한 어떤 리플들 많이 달아주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제가 이제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시장에는 그 정도 이제 정보가 홍수입니다. 근데 거기서 여러분이 맞는 것을 여러분이 취사 선택해서 하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A라는 전문가가 사라면은 여러분이 그 종목을 무조건 사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나름대로 분석해서 살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 최종 판단은 여러분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걸 다른 그 판단이 그렇게 해서 의사결정을 내린 게 잘못됐다면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더 나은 미래를 향해서 나가야지. 자꾸 과거만 보고 잘못된 점만 짚고 그러다 보면은 우리나라가 발전하지 못하겠죠. 그래서 좀 더 나은 대한민국이 되고 좀 더 나은 투자 환경이 되고 또 좀 더 나은 여러분 투자자가 되시려면 긍정적인 마인드에서 시장을 볼 필요는 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정보를 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선물 옵션을 논외로 한 상태에서 주식시장만 가지고 대화를 한다는 저는 뭐 용납이 잘 안 됩니다만 그 이유를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겁니다. 자, 주식시장과 선물시장의 매개체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그럼 선물 옵션 전문가는 저 같은 경우 지수를 매매하는데 종목을 모르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지금 설명드릴게요. 자, 이 주식시장과 선물시장을 연계하는 게 기계 수급이다. 그게 프로그램이야.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온다라고 하는 건 여기에 숨어있는 뜻이 뭡니까?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손댄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 선물시장 때 공부한 게 뭡니까? 차익 프로그램과 비차익 프로그램입니다. 차익 프로그램은 시가총액 1등부터, 지금 시가총액 1등 종목이 뭐죠?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그 다음에 밑에 순위는 그때 뭐 한 10개 종목 그 사이에는 삼성전자 있고, 현대자동차 있고, 포스코, 뭐 KB금융입니까? 쭉 한 있죠? 순서대로, 시가총액 상위 순서대로. 근데 문제는 이 차익 프로그램과 비차익 프로그램이 뭐를 건드리는 거냐?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건드리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설계가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다시 뒤집어 본다면 프로그램이 매수가 들어온다는 얘기는 기계가 어떤 종목을 사고 있느냐?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사고 있다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삼성전자를 무조건 사고 있다는 얘기예요. 프로그램 차익 매수가 들어오는 날 삼성전자가 밀리지를 않습니다. 사는데 어떻게 밀려요? 수급의 논리는 사는 사람이 많으면 주가는 올라가게 돼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프로그램 수급이 추세가 쭉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는 시장이다. 프로그램 매물이 나오는 시장에 따라가지고 여러분 업종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똑같은 주식을 매매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이 올해 들어와서 차익이 얼마 늘었습니까? 몰라요.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 주식시장에서 그분은 몰라요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지금 여러분이 가슴에 생각하셨다면 지금 가슴에 손을 얹고 다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왜 내가 수익을 못 내고 그냥 차트만 보고 빨간 양목 나면 딱 따라가고 뭐 단타 잘해가지고 그냥 한 몇백원 먹고 팔고 지금은 그게 좋을지 모르겠지만 수익이 보태 나갈지 모르겠지만 긴 안목으로 보게 된다면은 자산이 늘어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 이유가 큰 흐름을 숫방향을 보지 못하고 매매하는 거죠. 그냥 단순하게 그냥 빨리 움직이는 것만 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눈앞의 이익만 보고 가는 거죠. 눈앞의 이익만. 여기서 100보를 더 가게 되면 100보 앞에 절벽이 있습니다. 멀리 100보 앞을 내다보고 달려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앞만 보고 달리는 겁니다. 1보 앞에 2보 앞만 보고 달리다가 절벽으로 떨어지는 거죠. 이게 바로 고수 하수의 차이입니다. 지금 쭉 이런 말씀 드리는 과정 속에서 사실 어떤 본 내용보다 더 중요할 것 같아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차익 프로그램이요. 올해 들어와서 3조가 들어왔습니다. 비차익 프로그램이 또 얼마 들어왔어요? 비차익 프로그램도 3조가 들어왔어요. 프로그램이 6조가 들어왔어요. 6조가. 6조. 차익 프로그램이 3조. 비차익이 3조고 프로그램이 6조가 플러스가 들어오는 시장입니다. 불과 2달 만에. 2달 만에 6조 원이 자금이 주식시장에 들어왔는데 그게 뭘 건드렸느냐?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왔다고. 대형주가 날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날아갈 수밖에 없어요. 돈이 6조가 들어와서 삼성전자를 비롯한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사는데 어떻게 지수가 안 올라가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지수는 올라가는구나. 대형주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가끔 그럽니다. 왜 대형주만 가냐? 개별 종목은 왜 안 가느냐? 왜 그런 것 같아요? 나는 주식만 매매하니까 선물 옵션은 몰라도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개별 종목에 가서 좀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익이 삼성전자가 지금 몇 프로 난지 아십니까? 삼성전자가 자그마치 9만 원대부터 움직여가지고 지금 120만 원이에요. 여러분 삼성전자 하면은 비싸다. 가격이 삼성전자 100만 원이거든요. 액면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액면가도 이거 참 무섭습니다. 삼성전자 액면가가 5천 원입니다. 5천 원짜리가 지금 110만 원이에요. 지금 120만 원 가까이 왔죠. 지금 코스닥 종목에 100만 원짜리 종목 수도 이렇게 굉장히 많아요. 액면가 100원짜리, 500원짜리. 액면가 뒤에 숨어 있는 걸 또 생각 안 해요. 단순 계산합니다. 지금 코스닥 종목에 기본적으로 다 10만 원짜리 깔려 있어요. 여러분들은 왜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안 움직이느냐? 안 움직인 게 아니고 이미 가격이 상당 부분 버블돼 있는 겁니다. 물론 가치주들은 더 가겠죠. 가치가 있는 것들은 더 가겠죠.
상대적인 가격만 놓으면 안 됩니다. 삼성전자가 120만 원이고, 뭐, 코스닥 종목은 저거는 10만 원이다. 코스닥이 10만 원짜리는 바로 거래소에 100만 원짜리 종목들이에요. 왜 그런 것들은 생각을 안 하십니까? 왜 대형주만 삼성전자만 가느냐? 왜 대형주만 가느냐? 개별 종목으로 왜 더디게 가느냐? 전체적으로. 그 결정적인 원인은 나는 선물 옵션은 몰라도 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매매를 하는 거죠. 그런데 선물 옵션에 공부를 하시고 주식시장에 들어오신 분들은 이해가 됩니다. 프로그램이 6조가 들어왔다고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시가총액 쪽을 일단 날라줘야 돼요. 대장주들이기 때문에. 대장주들이 날라주고 그 다음에 2등주들이 따라오고 그 다음에 3등주들이 따라오면서 갭을 메꿔 가는 겁니다. 갭을 메꾸는 그 과정이 주식시장의 메커니즘이에요. 싸면은 사는 사람이 많아질 거고 비싸지면 파는 사람이 많아지는 게 시장의 메커니즘 아니에요.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게 시장의 메커니즘이에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만 해도 장이 뜨기 직전에 어땠습니까? 프로그램이 매도 있었어요. 그럴 때는 대형주가 못 가는 거예요. 불과 한 2달 전에 삼성전자가 90만 원, 100만 원짜리가 지금 불과 두 달 만에 120만 원, 100만 원이 나오고 뭐 목표가 150만 원, 180만 원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갈지 안 갈지는 모르죠. 프로그램이 계속 들어온다면 계속 가는 거예요. 문제는 프로그램이 만약에 정체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대형주 세대는 끝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가야 돼요? 그 다음에는 그동안 못 올랐던 개별 종목 중심으로 이제는 한 단계, 일류주에서 2류주, 3류주로 내려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1류주를 선택하냐, 2류주를 선택하냐, 아주 실력은 없는데 1류 대학을 어떻게 갈 수가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럼 실력에 맞춰서 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마찬가지입니다. 프로그램이 들어오는 시장에서는 대형주 공략하는 거예요. 바로 이 주식시장과 선물시장, 이 프로그램이 그냥 아무 때나 들어오는 겁니까? 안 그래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프로그램이 들어오는 모멘텀이 뭐예요? 그게 베이시스라고 했잖아요. 베이시스. 그게 베이시스예요. 이 베이시스가 주식시장에 있나요? 이 베이시스는 선물시장에서 공부하는 내용이에요. 이래서 주식시장과 선물시장의 연동성은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주식을 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지수 관련주를 사야 되느냐, 개별 종목을 사야 되느냐, 예? 삼성전자를 사야 되느냐, 아니면은 개별 종목을 사야 되느냐, 달라지는 거예요. 이래도 나는 나는 주식하니까 선물 없으면 모른다. 지금 제 방송을 지금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필요성을 아시고 계십니다. 그럼 다른 분들도 알려주세요. 뭐 공부 그렇게 안 하겠다면 그 사람도 영원히 깡통 되니까 내비둬 버리시고 우리들만 돈 몰고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주식시장과 옵션시장의 또 메커니즘이 뭐예요? 요게 합성선물 전략이라는 거예요. 요게 아마 다음 시간에 이제 이게 우리가 공부를 할 겁니다. 다음 시간에 공부할 내용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주식시장과 선물시장, 주식시장과 옵션시장, 선물시장과 옵션시장은 전부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지금 장황하게 쭉 이론적인 어떤 백그라운드, 메커니즘을 쭉 설명을 드렸으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주제에 대해서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화면 한번 보죠. 자, 이것도 이제 공부가 된 내용이죠. 콜옵션이 뭐냐? 지수가 올라갈 때 유리한 상품이다. 그러니까 지수가 오를 때 우리가 베팅할 수 있는 우리가 기회는 세 가지가 있죠. 지수가 올라갈 때. 지수가 올라간다? 그럼 대형주를 사면 되겠죠? 좀 전에 말씀드렸죠. 대형주 중에서 일단 고르기 시작을 해야 돼. 내가 백화점에 가서 고를 거냐? 아니면은 재래시장에서 고를 것이냐? 내가 재래시장을 갈 거냐? 백화점 갈 것이냐? 우리가 의사결정 하듯이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대형주를 매매할 것이냐? 개별 종목으로 할 거냐? 아니면 지금은 돈 갖고 쉴 것이냐? 이 큰 흐름을 먼저 결정을 하고 나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지수가 올라갈 것 같다. 그럼 지수가 올라가는데 베팅할 수 있는 상품이 뭐냐? 대형주. 그죠?
대형주가 날르고 나서 그 다음에 중소형주가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 다음에 또 지수가 오를 때 유리한 상품이 뭐죠? 그게 선물이에요. 그 다음에 또 지수가 오를 때 유리한 상품이 뭐예요? 그게 바로 콜옵션이에요. 그러니까 그 세 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하면 됩니다. 여러분 기호에 맞게 고르시면 됩니다. 숟가락을 얹으면 되는 겁니다. 풋옵션은 지수가 내려갈 때 유리한 상품이죠. 자, 그럼 지수가 내려갈 때 그럼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은 뭡니까? 풋옵션. 그 다음에 선물 매도라는 상품이 있고, 주식은 사면 안 되겠죠. 지수가 밀리는데 주식을 사면 안 되죠. 만약에 산다면 대형주는 제껴버려야죠. 백화점을 가면 안 됩니다. 장이 안 좋기 때문에. 재래시장 가야죠. 자, 이것도 좀 여러분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재래시장은 나쁘다, 싸다 이런 뜻으로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드는 거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단은 큰 흐름을 가지고 결정을 해야 된다. 어쨌든 콜옵션과 풋옵션은 방향을 먼저 결정을 해줘. 자, 그렇게 결정하고 나서 이제 조금 보면은 콜옵션과 풋옵션, 옵션은 미리 정한 가격으로 일정 시점에 사거나 팔 수 있는 권리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때 제가 지난 시간에 뭐를 또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머릿속에 담아두시면은 실전에 적용을 못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아하, 콜옵션은 살 수 있는 권리다. 근데 어떻게 살 수 있는 권리? 싸게 살 수 있는 권리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풋옵션은 팔 수 있는 권리야. 근데 어떻게 팔 수 있는 권리? 비싸게 팔 수 있는 권리. 이거는 꼭 기억을 해 두셔라. 왜? 계속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놓고 지난 시간에 강의가 마감이 됐죠. 자, 옵션 HTS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항상 중요한 화면은, 가장 중요한 화면은 HTS 화면 중에서 현재가 화면이 가장 중요한 화면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보시면. 자, 여기 보면 이제 정보가 다 들어 있습니다. 자, L 앞에 보니까 상품의 종류가 있죠. 2로 시작합니다. 20, 1G 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앞에 2로 시작하는 거는 뭐냐? 콜옵션이다. 콜옵션. 올라갈 때 유리한 상품이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올라갈 때 유리한 상품. 그 다음에 여기 G3, 20, 1G3. 이 3이, 사물물 옵션을 얘기하는구나. 사물물 콜옵션. 2자니까. 이 콜옵션이고 3자는 사물물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뒤에 275는 행사가격이다. 행사가격이다. 그래서 옵션 현재가 화면을 딱 보게 되면은, 이 상품이 콜옵션을 얘기하는지 풋옵션을 얘기하는지 알 수가 있구나. 그 다음에 행사가격이 얼마짜리 행사가격을 얘기하는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옆에 화면 한번 볼까요, 그러면? 또 마찬가지로 봅니다. 자, 지금 위에 상품을 보니까 똑같이 2로 시작을 하네요. 자, 콜옵션 3으로 끝났으니까 사물물. 콜옵션 사물물. 이번 이 행사 가격은 260짜리 행사 가격이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감을 잡죠. 아까 좀 전에 왼쪽에 있는 화면은 행사 가격은 275짜리 행사 가격이었고, 지금 하면은 260짜리 행사 가격. 행사 가격이 굉장히 많나 보구나. 행사 가격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쉽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행사 가격은 아파트의 평형이다. 그랬죠. 평형. 아파트 평형들이 굉장히 많죠. 뭐 작은 거는 뭐 10평 미만으로부터, 뭐 큰 거는 뭐 100평, 200평까지 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사 가격은 아파트 평형처럼 많이 있구나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옵션 현재가 화면을 놓고 보면 옵션의 종류, 콜옵션인지 풋옵션인지를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알 수가 있는 부분이 행사 가격을 알 수가 있죠. 이게 몇 평짜리 아파트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번 보죠. 뭐 왼쪽과 오른쪽 어떤 걸 잡아주셔서 좋습니다. 감독님께서는. 오른쪽 거 잡아볼까요? 자, 260짜리 행사 가격을 한번 잡아보면 현재가가 6.90입니다. 이게 포인트죠. 6.90. 이게 돈으로 환산하면 10만 원을 곱하라고 그랬죠. 이게 69만 원짜리구나. 260짜리 콜옵션을 살 경우에는 한 계약이 현재 69만 원에 거래가 되고 있구나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현재가. 69만 원. 우리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3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밑에 호가를 한번 볼까요? 호가 단위로 보면 호가 단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매도 호가, 매수 호가가 보면은 6.95, 7.0, 7.95. 매도 호가는 매도하려고 파는 가격이죠. 근데 그 간격이 5,000원 단위죠. 그죠? 5,000원 단위. 그래서 아까 그 옵션, 그 프리미엄 그 호가 틱 할 때 30만 원 이상짜리 옵션은 5,000원 단위구나, 간격이.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던 걸 부분을 HD에서 좀 확인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위쪽으로 한번 또 와볼까요? 중간쯤에 보면 코스피 200이라는 게 있습니다. 코스피 200. 코스피 200. 이게 지금 261점, 이게 지금 며칠 전 거를 갖고 왔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고요. 261.17. 옵션 현재가 화면에 왜 코스피 200 지수가 있지? 기초자산이 주식이기 때문에. 종합주가 주식이기 때문에. 요거는 선물 현재가랑 또 같죠. 선물 현재가 화면에도 K200 지수가 있죠. 바로 이 K200 지수가 뭐냐? 바로 권리 행사의 기준입니다. 선물도 권리 행사의 기준이 코스피 200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260짜리 콜옵션 현재가 화면에서 알 수가 있는 부분은 69만 원이다. 가격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코스피 200 기초자산이 현재 얼마라는 걸 알 수가 있고, 호가가 어떻게 된다는 거, 호가 단위가 얼마 단위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옵션 현재가 화면을 우리가 좀 잠깐 살펴봤고,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를 한번 살펴볼까요? 가운데 보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 안 하신 분들은 잘 모르는 내용, 옵션에 대해서 공부 안 하신 분들은 모르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릭스라고 하는 겁니다. 델타, 세타, 베가, 감마. 이거 복잡하죠? 근데 이거 알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옵션 공부를 할 때는 이거 옵션 현재가 화면을 하나씩 끄집어내가지고 거기에 대한 부분을 이론적인 설명을 드리고 그게 실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 이런 식으로 강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현재가 화면은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주식하시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칠판에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선물성 공부하는 이유는 주식 매매를 잘하기 위한 거니까. 그래서 주식의 현재가 화면에 모든 정보가 다 들어있어요. 선물 현재가 화면에 모든 정보가 다 들어있어요. 옵션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화면이 행사 가격과 시장 가격을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요건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얘기를 한 거죠. ITM, ATM, OTM. 등가격 옵션, 내가격 옵션, 외가격 옵션. K200 지수하고 기준이 K200 지수입니다. K200 지수하고 같으면은 행사 가격이 같으면 그는 등가격. 그 다음에 가치가 엄청나게 많이 있다. 안 내자입니다. 한자로 보면 가치가 있는 옵션. 왜? 바꿔도 내자입니다. 가치가 없는 옵션. 그래서 이걸 아웃 오브 더 머니라고 합니다. OTM. 앞자만 따서. ATM, ITM, OTM. 이게 왜 중요하냐. 옵션에는 마술이 두 가지가 있어요. 실전과 관련돼서. 앞으로 장이 어떨 것인가 관련돼서 옵션에 마술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다음 주에 배울 겁니다. 그거를 알기 위해서로도 이 시장 가격과 ITM, OTM, 그 다음에 ATM의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럼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화면 한번 볼게요.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걸 좀 가까이 좀 잡아주십시오. 복잡해 보이죠? 아직 설명이 한 번도 안 들어갔으니까 복잡해 보일 뿐입니다. 근데 알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알고 나면. 자, 여기 보니까 가운데 보면 행사 가격이 있네요. 행사 가격은 아까 저 말씀드린 대로 뭐예요? 아파트 평형이라고 그랬죠? 보면은 평형이라고 생각하십시오. 200짜리 아파트, 202평짜리 아파트, 205평짜리 아파트 쭉 있다. 지금 보니까 3월물 지금 아파트들이 밑에 뒤에 280까지 쭉 지금 우리 감독님이 쭉 잡아두고 계시죠? 그럼 200짜리부터 280평 아파트까지 아파트가 굉장히 많아요.
이 아파트 중에서 하나를 여러분이 이제 돈에 맞게 고르시면 되는 거죠. 고르시면 돼요. 자, 이 화면이 이제 굉장히 크고, 우리 카메라 감독님이 잡았다, 늘었다 하니까 여러분도 좀 헷갈리시죠? 그래서 칠판에 와서 이 부분을 간략하게 좀 정리를 좀 할게요. 이게 다음 시간에 보는 옵션의 마술과도 관련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확실한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자, 행사 가격을 아까 보면은 행사 가격은 간격이 있습니다. 행사 가격 간격이 얼마로 되어 있냐? 아까 화면을 먼저 제가 본 이유가 그겁니다. HTS를. 2.5포인트 단위로 행사 가격이 벌어져 있습니다. 약속입니다. 2.5포인트 단위로 벌어져 있습니다. 2.5 단위. 지금 K200 지수가 얼마면? 260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260포인트입니다. K200 지수가. 예를 들어요. K200 지수가 260이다. 그러면은 행사 가격은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냐면 아까 200부터 280까지 행사 가격이 있었죠. 아파트 평형들이 쭉 있었는데 이 단위가 200 다음에 2.5 단위예요. 그러니까는 그 다음에 아파트는 202.50짜리가 있겠죠. 그 다음에 얼마짜리일까요? 2.5 단위니까 당연히 205짜리가 있겠죠. 그럼 자 밑으로 본다면 280부터 바로 앞쪽에 있는 행사 가격이 아파트는 얼마짜리가 있을까요? 어떤 분이 280 바로 앞에 279가 있지 않느냐. 근데 이거 약속이니까 2.5 단위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2.5 단위가 아니죠. 그러면은 얼마예요? 279가 아니고 얼마? 7.50짜리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2.5 단위로 형성이 되어 있다. 각 간격이. 약속입니다. 자, 그러면은 쭉 그런 식으로 따져보면 이 가운데 260짜리 행사 가격도 있겠죠. 이제 다 지우고요. 지금 보면 이제 정리를 합니다. 200짜리 행사 가격이 있고 280짜리 행사 가격이 있습니다. 이 아파트라고 했으면 평형, 약속. 그 다음에 이제 260 당연히 있겠죠. 2.5 단위니까 260짜리가 있겠죠. 자, 이걸 행사 가격이라고 하는데 이 행사 가격하고 지금 K200 주수하고 똑같죠? 똑같죠? 등. 그 등이라고 그러죠. 같을 등자. 이게 같을 등인가요? 한자 또 이거 잘못 쓰면 망신당하니까 한자를 지워버리고 K200 지수를 이거를 시장가라고 합니다. 시장 가격. 현재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 그 다음에 이 아파트 평형을 행사 가격이라고 그러죠. 행사 가격. K200 지수 행사 시장 가격하고 행사 가격하고 같은 가격.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 이거를 ATM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등가격이라고 한다. 같다. 가격이 같다. 이거죠. 가격이 같다. 그러면 200짜리는 뭘까요? 200짜리. 200짜리과 280짜리. 지금 ATM에 대해서는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또 공부를 해야 될 게 뭐냐? 이제는 ITM하고 OTM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가치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근데 옵션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랬죠. 콜옵션과 풋옵션. 자, 콜을 먼저 생각해 봅시다. 콜을 어떻게 살 수 있는 권리. 어떻게 살 수 있는 권리? 싸게 살 수 있는 권리. 현재 아파트가 시장가가 시세가 얼마냐? 260이에요. 근데 콜옵션은 싸게 살 수 있는 권리예요. 만약에 이게 콜옵션 행사 가격이라고 본다면 200짜리다. 행사 가격을 260짜리를 얼마에 살 수 있어? 약속이 200에 살 수 있어. 미리 정한 가격이에요. 200에 살 수 있다. 그러면은 260짜리를 200에 살 수 있으니까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가치가 당연히 있죠. 이거를 아이템이라고 그래요. 가치가 있다. 그래서 260보다 낮은 행사 가격, 이거를 전부 콜옵션 입장에서 본다면은 아이템이 되겠죠. 그렇죠? 근데 반면에 현재 시장가가 260이에요. 그런데 행사 가격이 280이야. 다시 얘기하면
시장에서 260을 주고 살 수 있는 부분을 뭐하러 280 주고 사요? 그죠? 지금 아파트 시세가 260인데 280 주고 미리 사기로 옛날에 약속을 해놨거든? 이때는 여러분 어때요? 에이, 배째. 옵션 배째가 가능하다고 그랬잖아요. 가치가 없죠? 현재 시장가보다 비싸잖아요. 콜옵션은 싸게 살 수 있는 권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가치가 전혀 없다. 그래서 OTM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콜옵션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싸게 살 수 있는 권리. 260보다 낮은 아파트 값. 요거를 ITM. 근데 풋옵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풋옵션은 비싸게 팔 수 있는 권리. 그러니까 오히려 콜옵션의 OTM은 풋옵션으로 들어오면 요게 ITM이 되겠죠. 반대편은 OTM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OTM, ITM을 계산할 때는 그 중간 현재 시장가가 더 중요하다. 같은 시장가, 이게 등가격. 싸게 살 수 있는 권리, 이게 ITM, 가치가 있는 내가격 옵션. 그 다음에 가치가 없는 옵션을 외가격 옵션이다. 그래서 외가격 옵션, 내가격 옵션은 그 기준이 뭐냐? 등가격을 중심으로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로 결정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손익구조를 들어가야 되겠는데 지금 시간상으로 손익구조 들어가기는 조금 시간이 좀 안 맞을 것 같고 이 부분은 다음 시간 넘기고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OTM, ITM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하기 위해서 이 화면 한 번을 다시 한번 좀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왼쪽을 좀 잡으실 때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서 감독님. 밑을 잡을까? 260을 아까 예를 하나 들었으니까. 자, 260짜리가 지금 있습니다. 그 다음에 260보다 작은 행사가격이 있고 큰 행사가격이 있습니다. 근데 좀 좌측에 보면은, 좌측 맨 우측에 보면 콜옵션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측으로 돌아올까요? 풋옵션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행사가격을 중심으로 본다면 콜옵션은 싸게 살 수 있는 권리니까 260보다 낮은, 등가격보다 낮은 행사가격은 전부 가치가 있다. 근데 현재가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 옆에. 현재를 보면은 260짜리를 200에 살 수 있는 권리니까 얼마나 비싸겠어요? 현재가 화면을 좀 잡아주실래요? 61만 원이에요. 한 계약에. 가치가 엄청나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격은, 그러니까 등가격을 중심으로 해서 내가격 옵션은, 가치가 있는 옵션은 가격 프리미엄이 굉장히 비싸다. 그 다음에 가치가 없는 거는 싸구리 옵션은 가치가 없다. 굉장히 가격이 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이제 큰 화면이 아니고 좁은 화면을 제가 그 스크랩을 다시 갖고 와가지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 겁니다. 어쨌든 좀 ATM, ITM, OTM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꼭 한번 기억하시고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좀 더 자세하게 언급을 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준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이 이제 시장가 중심으로 이제 됐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HTS 화면 봤다가 그다음 칠판으로 왔다 이렇게 해서 아직까지는 좀 이렇게 눈에 확 들어오진 않겠습니다만 이 부분을 다음 주에 한번 더 언급을 하게 된다면 좀 더 쉽게 접근할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시장가 부분을 완전히 좀 마스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손익구조 하고 그 다음에 옵션의 마술 이런 식으로 해서 공부가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늦은 밤 여러분 고생 대단히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